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68세고요. 4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영수야, 우리 집은 가난해. 너도 각오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정말 가난한 집에 시집 온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검은 한복만 입고 사셨어요. 머리카락도 항상 똑같이 뒤로 넘기시고 화장도 전혀 안 하시고 돈 아껴야 한다. 돈 모르고 쓰면 거지 된다. 이런 말씀만 하셨죠. 결혼 첫 해부터 시어머니 용돈을 드려야 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의 절반을 시어머니께 드렸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저희는 나머지 50만 원으로 살아야 했어요. 40년 전이라 그래도 살만은 했지만 정말 빠듯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은 정말 어려워요. 좀 줄여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50만 원도 못 줘.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꼬박꼬박 드렸죠. 아이들이 하나씩 태어나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첫째 민수, 둘째 민정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용돈은 절대 못 줄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용돈 줄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 어떻게 해요? 남편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 우리가 좀 더 절약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이들 옷은 중고로만 사고 저는 옷 한 벌을 3년씩 입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돈 없다, 가난하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했어요. 한 번도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5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50만 원으로 충분하세요. 내가 평생 절약해서 사는 법을 배웠어. 너도 배워야 해. 늘 그런 답변만 하셨어요. 시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정말 검소하게 사시는 게 보였어요. 냉장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고 반찬도 김치하고 멸치볶음 정도만. 옷도 몇 벌 없어 보이고 진짜 가난하게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돈을 쓰실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교복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2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교복은 좋은 걸로 사줘야지. 아이들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신기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돈 없다고 하시던 분이. 또 한 번은 민정이가 아플 때였어요.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병원비는 아끼면 안 돼. 아이가 제일 중요해. 그때도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갖고 계실까?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어머니가 젊을 때 많이 고생하셨어. 그때 모아둔 돈이 좀 있으실 거야. 얼마나 모아두셨을까? 글쎄, 많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 성격상 비상금 정도는 갖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방에서 뭔가 금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동전 굴러가는 소리 같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기다려봐. 5분 정도 지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감추고 계시는 것 같은.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은행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우연히 마트 가다가 보게 된 건데 두꺼운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은행에 무슨 일로 가셨어요? 아, 통장 정리하러 갔어. 돈을 찾으셨나 봐요? 봉투가. 아니야, 그냥 서류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봉투가 어떻게 봐도 현금 뭉치 같았어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40년을 그렇게 무서워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장성했어요. 민수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민정이도 직장 다니면서 바빠졌어요. 저는 이제 68세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92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어머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치매 기운도 조금씩 보이시고, 영수야, 내가 죽으면.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직 정정하세요. 아니야, 내가 느끼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런데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날 시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제2부 첫 번째 충격. 영수야, 사실은. 시어머니가 말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입을 다무셨어요. 뭔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흐리신 적이 없거든요. 평소에는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 분인데. 그 후로 며칠 더 지났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들과 할 말씀이 있으시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막상 듣고 나니까.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도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다들 모였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정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다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시어머니가 깊은 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아. 네. 모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40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 우리 집은 돈이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20억이 넘어. 20억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돈이.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어.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했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60년 전 너희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혼자 살아야 했잖아. 그때 할아버지가 남겨준 돈이 좀 있었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남이요? 응. 그때는 논밭이었거든. 모두 미쳤다고 했어. 왜 그런 곳에 땅을 사냐고. 하지만 난 느낌이 왔어. 언젠가는 값이 오를 거라고.
모두 입을 다물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평당 몇천 원이었어. 지금은 한 평에 수천만 원이야. 그럼 그 땅이 지금 15억어치 정도 돼. 숨이 막혔어요. 15억짜리 땅을 갖고 계셨다고? 그리고 현금도 5억 정도 있어. 은행에. 그럼 도대체 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40년 동안 가난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변해. 자식들도, 며느리도. 하지만, 영수야, 너도 만약 내가 20억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땠을까?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돈 때문에 잘해준 걸까?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너무 편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미안해, 영수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돈을 누구한테 물려주실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문제야. 시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은 유언장을 써놨어. 3년 전에. 어디에 써놓으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받아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수한테 반, 민수한테 반. 민정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없어요? 여자는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아. 할머니, 그게 우리 세대 생각이야. 미안하지만 그 순간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 동안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민정아,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몇 번이나 와요? 저는 매일 와서 안부 여쭤봤잖아요.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결혼 후에 정말 가끔만 왔거든요. 할머니, 너무하세요. 민정이가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 자리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민정이도. 안 돼. 이미 공증받았으니까 바꿀 수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민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럼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민수야. 제가 깜짝 놀라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해? 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하지만 민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탐욕스러운 빛이 보였어요. 10억.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할머니 앞에서 저런 생각을 하다니. 제3부 가족의 균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마지막까지도 의식이 또렷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수야, 고생 많이 했어. 이제는 편하게 살아. 어머니. 그런데 조심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시어머니 뜻에 따라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셨고요.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먼저 민수가 변했어요. 엄마,
할머니 유언장 확인해 봐야죠. 벌써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요. 빨리 처리해야죠. 민수가 이상하게 조급해했어요. 왜 이렇게 급해하니? 급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죠. 그래야 상속세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언장을 확인하러. 어머님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줬어요. 전 재산 20억 원을 며느리 박영수와 아들 이민수에게 각각 10억씩 상속한다. 정말이었어요. 10억씩. 그런데 민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님, 이거 바꿀 수 없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몫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민수야. 제가 깜짝 놀라서 아들을 불렀어요. 뭐 하는 소리야. 엄마는 몰라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무슨 상황?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빚이 있어요. 빚이. 사업하면서 빚을 좀 졌어요. 7억 정도. 7억. 제가 소리쳤어요. 무슨 사업을 해서 7억씩이나 빚을 졌어. 주식. 주식 투자를 잘못했어요. 주식. 친구가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다 날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10억을 받아도 3억밖에 남지 않잖아. 그래서 엄마 몫을 좀. 안 돼. 그때 갑자기 민정이가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겠어요. 민정아. 할머니가 치매였잖아요.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유언장은 무효예요.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3년 전에 쓰신 건데, 그때는 치매가 아니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3년 전에도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모신 며느리랑 1년에 몇 번 안 오는 손자가 똑같이 받는 게 말이 돼요? 그 순간 민수가 화를 냈어요. 야, 너는 뭐야? 결혼해서 남의 집 가면서 할머니 유산까지 노려? 오빠가 할 말이 아니잖아. 7억 빚 때문에 할머니 목까지 탐내면서. 남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는데 돈 얘기만 하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몰라요. 오빠가 평소에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나 잘해. 할머니 돈 노리고 매일 온 거면서. 듣고 있기 힘들었어요. 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그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이만하시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시죠. 감정이 좀 가라앉은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와서 남편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한테 말씀드려주세요.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무슨 소리야? 사실, 빚이 7억이 아니라 12억이에요. 뭐라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도박을 해서 더 빚이 늘었어요. 도박. 카지노에서 10억을 따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현기증이 났어요. 그럼 지금 빚이 12억이라고? 네. 그리고 이자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붙어요. 2천만 원? 빨리 갚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때서야 민수가 왜 그렇게 급해했는지 알겠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 목 10억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민정이 목까지. 민정이는 유원장에 없잖아. 그래서 민정이랑 합의를 봐야 해요. 그런데 민정이가 합의해 줄 리 없었어요. 이미 무효 소송을 걸겠다고 했는데 제4부 숨겨진 진실. 며칠 후 민정이가 정말로 유원장 무효 소송을 냈어요. 할머니는 치매였고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요. 그러자 민수도 맞대응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멀쩡했다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매가 법정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민수가 걱정됐어요. 12억 빚에 한 달에 2천만 원 이자라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민정이가 불쌍했어요. 정말 40년 동안 효도했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방 장롱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 금고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늘 쓰시던 번호를 눌러봤더니 열렸어요. 안에는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엄청 많은 통장들. 이게 다 뭐지? 하나씩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각 통장마다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어요. 어떤 건 1억도 넘었고요. 다 합치면 30억이 넘었어요. 30억. 시어머니가 20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30억이 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통장 내역이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매달 수백만 원씩.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지? 통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임대료? 시어머니가 건물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였어요. 더 찾아보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5층 건물. 시가 50억짜리 건물이었어요. 50억? 전체 재산이 80억이 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20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80억.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금고 맨 아래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글씨로 영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봤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영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죽은 후일 거야. 사실 나는 너에게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 진짜 재산은 80억이야. 그런데 왜 20억이라고 했을까? 그건 민수 때문이야. 민수가 3년 전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만약 80억이 있다는 걸 알면 다 가져가려고 할 거야.
그래서 20억이라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민정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사실은 민정이에게 50억을 주려고 해. 민정이가 진짜로 나를 사랑했거든. 돈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는 20억, 민수에게는 10억, 민정이에게는 50억. 이게 내 진짜 뜻이야.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말하면 또 싸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려주려고 해. 영수야,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유언장이 진짜야.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건 가짜야. 미안해, 끝까지 속여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손이 떨렸어요. 편지와 함께 있던 진짜 유언장을 봤는데 정말로 민정이에게 50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수는 지금 12억 빚 때문에 미쳐가고 있고, 민정이는 무효 소송을 걸어놨고, 만약 민수가 민정이가 50억을 받는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민정이는 왜 50억이나 받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민정이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셨던 걸까요? 제오부, 도박의 늪.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80억. 그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민수 문제가 심각했어요. 12억 빚에 매달 2천만 원 이자라니.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난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누가? 돈 빌려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이번 주까지 5억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5억. 이자만 5억이에요. 원금은 따로고. 상황이 심각했어요. 민수야, 일단 우리 집으로 와.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민수가 집에 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방법이 없었어요. 80억이 있다고 해도 민수에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민수야, 정확히 빚이 얼마야? 원금이 12억, 이자가 8억. 총 20억이에요. 20억? 네, 그런데 매일 이자가 붙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에 100만 원씩 이자가 붙는다고요? 민수야,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빌렸어? 처음에는 은행에서 빌렸어요. 집을 담보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사채. 사채업체에서 빌렸어요. 사채. 네, 월 5%짜리.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월 5%라는 건 연 60%라는 얘기였어요. 엄청난 고금리였죠. 그 돈으로 뭘 했어? 카지노에서 한 번에 크게 따서 다 갚으려고 했어요.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친구가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무슨 친구? 대학 동창인데 카지노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번다고 했어요. 그 친구도 사기꾼이었을 거예요. 카지노에서 계속 돈을 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수야, 카지노는 원래 손님이 잃도록 만들어진 곳이야. 계속하면 다 잃게 되어 있어. 저도 이제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내도 모르는 돈이 더 있어요. 더. 아내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어요. 5억. 뭐라고? 아내 모르게. 아내 도장을 이용해서. 이건 완전히 범죄였어요. 민수야, 그건 문서위조야.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상태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민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 유산 말고 다른 돈은 없어요? 다른 돈. 할머니가 혹시 더 숨겨둔 돈은 없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80억을 숨겨두셨다는 걸 민수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 유언장에 나온 게 전부야.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그렇게 절약하셨는데 20억밖에 없을까요? 민수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집을 다시 한번 뒤져봐야겠어요. 안 돼. 제가 너무 크게 소리쳤어요. 왜 안 돼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해. 하지만 민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뭘 숨겨?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가서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금고를 발견했어요. 제육부 탐욕의 본서. 민수가 시어머니 집에서 금고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80억을 숨겨뒀어요. 민수야, 왜 숨겼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일단 집에 와서 얘기하자. 안 돼요. 지금 당장 말해요. 80억이면 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잖아요. 민수야,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야. 할머니가 저한테 10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80억이면 40억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엄마도 40억 받으면 되잖아요. 민수가 완전히 돈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 부자가 됐어요. 민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80억이에요. 80억. 민수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계산하고 있었어요. 빚 20억 갚고도 20억이 남아요. 20억으로 뭘 할까요? 민수야. 아, 카지노 가서 200억 만들 수도 있어요. 카지노는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왜 안 돼요? 이제 여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 잃을 거야. 이번에는 달라요.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민수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시어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발견한 거예요. 민정이에게 50억을 준다는. 이게 뭐예요? 민수가 편지와 유언장을 들고 왔어요. 민정이가 50억을 받는다고. 민수야,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민정이가 50억을 받아요? 할머니 뜻이야. 할머니 뜻이 뭐가 중요해요? 법적으로는 제가 아들이잖아요.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20억 빚이 있는데
민정이는 50억을 받는다고. 할머니가 민정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나 봐. 사랑, 돈 때문이죠. 민정이가 계속 아부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민정이는 정말 할머니를. 엄마도 속으신 거예요. 민정이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민수가 그날 밤 민정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정아, 할머니가 너한테 50억 준다는 거 알고 있어. 뭐? 민정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진짜 유원장 찾았어. 너한테 50억, 엄마한테 20억, 나한테 10억. 그게 진짜야? 그래. 그런데 말이 돼. 너는 50억 받고 나는 10억. 오빠, 그건 할머니가 정하신 거잖아. 할머니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시면서. 그건 오빠가 도박을 해서 그런 거잖아. 도박이 뭐가 나빠? 성공하면 큰돈 버는 거야. 남매가 전화로 크게 싸웠어요. 그런데 민수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민정아, 솔직히 말해. 너 할머니한테 뭔가 했지? 뭔 소리야? 할머니가 너한테만 50억을 줄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오빠, 말 조심해. 너 혹시 할머니 통장에서 돈 빼먹은 거 아니야? 뭐라고? 민정이가 소리쳤어요. 아니면 할머니를 협박했거나. 오빠, 정신 차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50억이면 할머니 전 재산의 대부분이잖아. 뭔가 있었을 거야. 오빠, 이제 그만해. 민정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뭘? 민정이가 50억 받는 거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할머니 뜻인데. 할머니가 속으신 거예요. 민정이한테. 민수야. 아니면 민정이가 할머니를 조종한 거예요. 민수가 점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나는 할머니 손자예요. 혈육이라고요. 민정이는 그냥 손녀잖아요. 그래도 법정에서 싸울 거예요. 무효 소송 걸겠어요. 민수야, 민정이가 이미 무효 소송 걸었잖아. 그럼 저도 걸겠어요. 진짜 유원장도 무효라고. 왜? 할머니가 민정이한테 조종당했다고 사기죄로 고발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을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민수야, 그건 너무해. 뭐가 너무해요? 제가 20억 빚이 있는데. 그건 내가 도박을 해서 그런 거잖아. 도박은 투자예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요. 무슨 가족을 위해서? 큰돈 벌어서 엄마 아빠 모시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 도박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민수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7부 가족의 파멸. 다음 날 정말로 민수가 민정이를 사기죄로 고발했어요.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조종해서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이유로요. 민정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가 저를 고발했어요. 알고 있어.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그냥 저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민정이를 특별히 사랑하셨거든요. 민정아,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변호사요?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제가 가진 돈도 많지 않았어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 텐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시어머니의 모든 통장을 동결시킨 거예요. 재산 보전 신청이라는 걸 냈어요. 민정이가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80억이 모두 묶여버린 거예요. 누구도 쓸 수 없게. 민수야, 이게 뭐야? 엄마, 이건 법적 절차예요. 민정이가 돈을 숨길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 모르죠. 이미 뭔가 했을 수도 있고. 민수가 완전히 편집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영수 씨죠. 어느 날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네. 누구세요? 아드님 민수 씨 보증인이시죠? 보증인? 네. 12억 대출의 연대 보증인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나요? 여기 서류 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는데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보증인이세요. 민수가 제 도장을 도용한 거였어요. 아드님이 연락이 안 되시니까 어머님께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할머님 유산이 80억 있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돈은 지금 법원에 묶여 있어요. 그럼 풀어서 주시면 되죠.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따라오고 빨리 돈 마련하세요.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제발.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할머님 유산 소송 빨리 정리하세요. 아니면 협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도 무서워했어요. 영수야, 우리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요?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수가 중국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무서운 사람들 피해서 잠깐 나왔어요. 잠깐이 언제까지야? 소송 끝날 때까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엄마가 좀 버텨주세요. 민수가 저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민정이는 사기죄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억울해요. 할머니한테 뭘 한 적이 없는데. 알고 있어, 민정아. 그런데 오빠는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신 것도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답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수가 시어머니 생전에도 계속 돈을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민수가 또 돈을 달라고 했다. 5천만 원. 사업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 도박하는 것 같다. 민수에게 1억을 줬다. 마지막이라고 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민정이가 와서 마사지를 해줬다. 정말 고마운 아이다.
민수와는 너무 다르다. 시어머니가 왜 민정이에게 50억을 주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민수는 시어머니를 ATM처럼 생각했고, 민정이는 진짜로 사랑했던 거예요. 제8부 진실의 무게.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3년 전부터 계속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 빚이었다. 민수에게 총 8억을 줬다. 하지만 빚은 더 늘어나기만 했다. 민수가 협박을 했다. 할머니가 죽으면 전 재산이 내 거다. 미리 좀 달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민정이만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재산의 대부분을 민정이에게 주기로 했다. 영수에게는 미안하지만 민수에게는 최소한만 주겠다. 더 주면 다 도박으로 날려버릴 테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 일기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에게 보여주면 더 화낼 거고, 민정이에게 보여주면 오빠를 더 미워하게 될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었거든요. 박영수 씨,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뭐가 마지막이에요? 돈 안 주면 집 뺏을 거예요. 제 집은 전세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죠. 협박이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영수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민수가 제 도장을 도용한 건 사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 소송을 빨리 끝내야 해. 하지만 소송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중국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내왔다고 했어요. 민정이가 할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먹었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거짓이었어요. 민정이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가 가짜 증거를 만든 거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소송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요? 네, 증거가 너무 복잡하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때 민정이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저 포기할게요. 뭘 포기해? 할머니, 유산. 다 포기할게요. 민정아. 어차피 오빠가 이렇게 나오는데 뭘 해요? 가족이 다 망가지잖아요.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손자, 손녀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시면. 하지만 50억인데 돈이 뭐예요? 가족이 중요하죠. 민정이의 마음이 너무 착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어요. 안 돼, 민정아. 할머니 뜻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영수야, 혹시 민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예요? 민정이가 정말 할머니를 조종한 건 아닐까?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50억이 너무 큰 돈이잖아.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주려고 하셨을까? 남편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민정이를 40년 동안 키우지 않았어요? 키웠지. 하지만 뭐예요?
솔직히 50억은 좀 이상해. 민수는 10억, 민정이는 50억. 차이가 너무 나잖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당신도 민정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민정이를 더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뭐예요? 남편과도 싸웠어요. 이 집에서 민정이 편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제구부 최후의 선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됐어요.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왔고 협박도 심해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억 준비하세요. 10억은 어디서 구해요? 그건 당신 문제죠. 방법은 있잖아요. 무슨 방법? 민정이랑 합의하세요. 유산 포기하라고. 그들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포기하면 당신이 40억 받잖아요. 10억 정도는 우리한테 주고도 30억 남아요. 계산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안 하시면 어떻게 될지 알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네, 엄마. 정말 미안한데. 왜요? 유산을 포기할 수 없을까? 전화 너머로 민정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빠한테 협박받으시는 거죠. 민정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 원래 포기하려고 했어요. 민정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 오빠가 도박 치료 받는 조건으로 해요. 도박 치료? 네, 돈을 줘봐야 또 도박으로 날려버릴 거예요. 그럼 엄마만 더 고생하시잖아요. 민정이가 오빠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못되게 군 오빠를. 그리고 엄마가 받으시는 40억 중에서 20억은 제가 관리할게요. 왜? 오빠가 또 엄마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주실 거고.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민수가 달라고 하면 못 이기고 줄 거예요. 알겠어. 고마워, 민정아. 엄마, 저는 괜찮아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해요. 그렇게 민정이가 유산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민수가 도박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민정이가 유산 포기한다고 해. 정말요? 민수가 기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요? 도박 치료 받아야 해. 도박 치료. 그리고 중국에서 당장 들어와. 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민정이가 포기하면 돈 받을 수 있잖아. 빚 갚고. 아, 그렇네요. 민수가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합의가 이뤄졌어요. 민정이는 유산을 포기하고 80억은 저와 민수가 40억씩 나눠 갖기로. 하지만 제 40억 중 20억은 민정이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40억을 받자마자 빚부터 갚았어요. 20억 빚을 갚고 나니까 20억이 남았어요. 엄마, 이제 편해졌어요. 민수가 좋아했어요. 민수야, 약속했잖아. 도박 치료 받기로. 네네, 받을게요. 하지만 민수는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민수가 또 카지노에 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크게 딸 거예요.
20억을 가지고 간 민수는 일주일 만에 다 잃었어요. 전부 다. 제 10부 깨달음과 용서. 민수가 20억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또 다 잃었어? 네. 이번에는 정말 클 줄 알았는데. 민수야, 이제 그만해.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돼. 이제 정말 끝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오빠가 알고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민수가 카지노에서 20억을 잃은 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가 받아야 할 50억을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괜찮아요. 민정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민정아, 돈은 그 사람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단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부어도 다 넘쳐서 흘러버려.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오빠는 그릇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억도 담지 못한 거고. 그럼 너는? 저는 제 그릇 크기를 알아요. 50억은 제게 너무 컸을 거예요. 민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시험을 주신 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하려고. 시험? 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민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엄마, 그런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20억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져. 저요? 원래 내 몫이었잖아. 하지만 할머니 뜻대로 해야죠. 그렇게 민정이가 20억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이순자 장학재단.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정이가 정말 효녀였어요. 한편 민수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20억을 모두 잃고 나서도 또 빚을 졌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한테. 결국 민수는 야반도주를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가끔 민정이가 물어봐요. 엄마, 오빠 소식 없어요? 없어. 걱정돼요. 너는 참 착하다. 그렇게 못되게 군 오빠를 아직도 걱정하는 민정이가 고마웠어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20억으로 조용히 살고 있어요. 민정이는 장학재단 일을 하면서 보람있게 살고 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민정이를 의심했던 걸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민정이를 잘못 봤구나.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가끔 시어머니 묘소에 가요. 민정이와 함께. 할머니 잘 계세요? 민정이가 할머니 뜻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묘비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유언을 하신 것 같아요. 돈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해주시려고.
민수 소식은 아직도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그때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끝. 에필로그. 이 이야기를 들으신 70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가족을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욕심이에요. 내 그릇 크기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돼요. 민수처럼, 반대로 민정이처럼 나눌 줄 알고 양보할 줄 알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유산을 남기실 때 조심하세요. 돈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세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감사합니다.